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이번에는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모두 다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했던 탑5 종목들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한화생명이 위치해 있습니다. 한화생명이 전일 시장에서는 7.8%로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아래로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한울바이오파마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는 특징주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2위에 위치해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제 소폭 반등에 성공하면서 0.71% 올랐고요. 78,00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이렇게 반도체 투톱을 향한 투자 심리도 많이 흔들거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제는 장 막판에 매수세가 그래도 큰 폭으로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협업을 해서 AI를 개발을 한다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주들도 어제 시장에서는 소폭이나마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대표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조선주 내에서는 삼성중공업을 함께 매수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한화생명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화생명이 보험주 내에서도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7.8% 오른 2,695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이 한화생명에 대해 하반기에도 보험이익이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테마주 장세에 지친 투자자들이 이제는 배당주들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상반기 보험사들이 역대급 순이익을 거두면서 배당 기대감까지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화생명의 경우 2019년 이후에 배당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배당을 하지 않았던 보험사들일지라도 올해에는 역대급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3개 보험사의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2.3% 늘어난 가운데 증권사에서는 보험사들이 배당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화생명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당기 순이익이 약 3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 고배당이 예상이 된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서 NH투자증권은 한화보험의 이 배당 수익률이 12.9%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교보증권의 경우에도 이 배당 수익률이 8%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권업계의 호평 그리고 호전망에 힘을 입으면서 한화생명의 경우 7.8%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상단에는 SY가 위치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를 엮이면서 전일 시장 7% 넘는 탄력을 받아 나갔고요. 종가는 5,59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SY는 특징주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피델릭스가 2.49% 하락한 가운데 스맥이 15.76% 추가 상승률 기록을 하면서 로봇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래로 율촌이 26.9%, 또 스킨앤스킨은 6.67%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우선 여기서 SY, 스맥은 특징주에서 보도록 하겠고 율촌 같은 경우에는 스펙 합병 이후에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SY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23억 달러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테마주들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지원의 규모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에 시장은 주목을 했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이 7월에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규모 또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 액수가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시작될 경우 지원을 공식적으로 밝힌 국가들의 제품을 먼저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증권업계에서는 지금까지 보였던 테마 양상과는 다르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조금 더 확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 변수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잘 저울질을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스맥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스맥이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연출을 하면서 15.76% 상승한 6,17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로봇주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고 하반기 우리 증시를 주도할 만한 그러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대표적인 기업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IPO를 앞두고 로봇주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IPO를 했을 때 흥행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로봇주들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IPO 수요 예측을 앞두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 몸값이 2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산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기대감에 화면에는 없지만 최대 주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전일 시장에서도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우선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일까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 예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공모가 희망 범위는 21,000원에서 26,000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일부터 22일까지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 청약을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이 로봇주와 관련해서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일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예상 시가총액으로 증권사들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는 1조 9천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DB금융투자에서는 1조 3,612억 원에서 1조 6,853억 원 가량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어떠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게 될지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 봤는데요. 이어서 화요일 시장은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전일 월요일 시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수급 특징 보면서 오늘은 좀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까 궁금한데요. 어떠한 특징주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현대오토웨버 보고 있습니다. 이 현대오토웨버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 각 계열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면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I라고 하죠. 이게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하면은 이제 디지털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럽연합이 이제 2024년부터 이제 그 유럽연합 내에 있는 출고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내비게이션 기반 지능형 속도 제한 장치 장착 의무화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내비게이션 탑재율 자체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러면 유럽에 출시되는 자동차들에 대해서는 내비게이션 탑재가 더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좀 클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이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탑재율이 평균치를 넘어가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럽도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더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분 구조를 조금 살펴보면요. 정의선 회장이 약 7.3%를 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향후 이 내용이 승계를 하는 데 있어서 대형 승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자금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되고요. 그 자금들을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 현대오토웨버에 가지고 있는 이 지분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현대오토웨버의 가치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또 좀 재조명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늘도 여전히 관심 가져야 될 종목으로 현대오토웨버 꼽아보았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투자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에코바이오, 인벤티지랩, 아가방 컴퍼니, CNR 리서치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 외에 또 리스트를 쭉 한번 살펴보면요. 요새 시장이 참 혼란스럽구나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의 테마의 주인공이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테마로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들, 출생 관련 정책, 엔젤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 중에는 지금 한 가지씩 이름을 올렸는데요. 다수의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주목을 받은 만큼 잠시 뒤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에코바이오와 CNR 리서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9.94% 상승을 하면서 6,86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에코바이오는 장중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바이오가스를 메탄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주목을 받으면서 어제 본장에서 28%까지 급등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결국에는 15%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시간의 거래 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그 하락분을 다시 한번 만회해줬고요. 6,8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CNR 리서치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5%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CNR 리서치도 본장에서의 이슈가 됐었던 이야기들의 모멘텀이 그대로 시간의 거래에서 유지가 됐는데 그 이슈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제 본장에서 CNR 리서치는 임상 성공률을 높이는 AI 솔루션을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것이 부각이 되면서 12%대 상승을 보여줬고요. 추가적인 강세가 유지가 되면서 5.37% 상승한 1,55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필두로 한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규장에서는 3%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3,20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특별한 이슈를 들고 오진 않았지만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는 어제 본장에서도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 정말 다수의 종목들이 테마로 묶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필두로 한 라닉스, 현대오토에버, 유진로봇과 DY, 모트렉스 등 다수의 종목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만큼 오늘 본장에서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테마로는 인벤티지랩을 필두로 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중에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는지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장에서도 0.56%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7%대 강세를 보여주며 29,2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그 모멘텀이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해당되는 종목으로는 올릭스, 대봉 LS,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까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아가방 컴퍼니 살펴보시죠. 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자사주 취득 계약에 대한 소식까지 들고 왔고 추가적으로 출산 관련 정책들 같이 모멘텀을 입은 종목들로도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 종목들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비, 제로투 컴퍼니, 캐리소프트, 삼성출판사 그리고 대교가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까지 그 흐름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알체라, 이스트소프트, 브리즈텍, 마녀공장, 한국화장품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탑5 리스트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알체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목들이 어제 매수세가 본장에서 강하게 들어왔었던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장 막판에 주목도가 높았던 종목들인데요. 먼저 짧게나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알체라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차라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11,320원에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는데 알차라의 하락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그 규모가 570억 원 규모라고요 하고요. 증자 목적으로는 채무 상환과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확보라고 밝혔으나 매도세가 몰리면서 하한가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와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AI 테마를 형성하면서 어제 관련 종목들로 매도세가 몰렸고요. 마녀공장과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어제 2시 구간 이전까지는 로봇주로 함께 급등을 했다가 로봇주에서 수급이 조금씩 빠져나오면서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간 게 화장품 관련 테마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2시 구간부터 마녀공장과 한국화장품도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타났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각각 3%대 2.74%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호석 PB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PB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살펴볼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어제 이제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그 100억 규모의 이제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이 나왔습니다. 기간은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 11일까지가 이제 기간이고요. 6개월 동안 100억의 자사주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공시가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하겠다라는 것은 아니라서 아니면은 나눠서 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간에 이제 매수세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회사 측에서 결국은 주가 부양을 위한 지주 환원을 위한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에 좀 의미를 둘 필요가 있고요. 내년에 정부에서 이제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예산 17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14조 원이었기 때문에 약 3조 정도 늘어난 3조라는 돈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결국은 굉장히 많은 이제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좀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아가방 컴퍼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치즈 산업의 규모 자체가 40조 원까지 성장을 해온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앞으로도 훨씬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지만은 적은 자녀를 낳는 대신에 이 자녀들한테 해주는 것은 더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시장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아가방 컴퍼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각양각색의 노력을 한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아가방 컴퍼니를 필두로 한 출산 관련된 정책들, 힘을 입은 수혜주들 한번 잘 찾아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오늘만큼은 아가방 컴퍼니를 필두로 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와 함께 전일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 봤는데요. 이러한 점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해보시면서 수익률 적중!